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들로는 안젤리나 졸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윌 스미스, 브래드 피트 등이 있는데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 금발의 여성 톱 배우가 최근 수백억의 출연료를 자랑하는 중국 영화의 캐스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전한 배우는 할리우드의 간판 스타로 빼어난 미모와 함께 출중한 연기력으로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중국 영화의 캐스팅을 거절한 이유로 그녀는 나에게는 중국의 무의미한 역할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나는 더러운 돈을 받느니 명예를 위해 한국으로 가겠다 라는 말을 남겨 화제를 자아냈습니다. 이 배우의 용감하고 현명한 선택에 미국과 호주의 네티즌들은 돈보다 중요한 명예를 택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쓰레기 같은 중국 영화에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라며 배우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할리우드는 1920년 영화 촬영소가 설립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의 도시입니다. 할리우드 거리에서는 할리우드볼이라고 불리는 1919년에 건설된 유명한 야외극장과 그리피스 공원에 있는 연극 원형극장을 볼 수 있고, 영화인의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로 만든 보도블럭들에 많은 배우들의 손바닥 또는 발바닥 도장이 찍혀 있어 미국의 할리우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여겨집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영화 거점인 할리우드는 한국에 막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은 관객 수준이 높아 영화의 객관적인 평가나 흥행 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나라인데다 높은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기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흥행 성적도 인구 대비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작품성이 뛰어난 저예산 영화들이 입소문을 타고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영화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이후 한국 예술영화가 칸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자주 참작되는 것 역시 할리우드 자본이나 감독들이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영화를 선보이게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 시장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 뛰어난 영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작품의 극장 개봉이 늦는 경우가 많고 자국 특유의 폐쇄적이고 편협한 흥행 코드가 있기에 일본에서의 흥행만으로 전 세계에서 어느 작품이 흥행하고 평이 좋은지를 가늠할 수 없고,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문화 수준이 심각하게 낮은 데다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의 관람 태도가 엉망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공산당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검열의 한계가 있어 자유로운 영화 개봉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척박하고 미개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개봉하거나 한국 먼저 개봉하기 시작해 21세기에 들어서는 미국과 동시 개봉을 하거나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할리우드 감독 마이클 베이는 2005년 개봉작 아일랜드가 한국이 북미 다음으로 가장 흥행한 국가였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엄청난 흥행작인 트랜스포머를 한국에서 북미보다 먼저 개봉했습니다. 또 마벨 스튜디오도 한국에서 다크나이트보다 아이언맨 2더 흥하여 이에 대한 보답으로 아이언맨 2부터 마블 영화를 북미보다 한국에서 더 일찍 개봉시켜 주었고, 이에 더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한 장면을 위해 한국 현지에 방문하고 촬영하여 영화의 높은 비중으로 서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스터에그가 나왔으며, 블랙팬서에서도 한국의 부산을 비중 있는 장소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시리즈인 스타워즈 시리즈도 한국 시장을 의식해 신작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를 한국에서 북미보다 하루 일찍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시장으로 보는 것은 애니메이션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드림웍스는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을 했으며, 디즈니도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를 한국에서 북미보다 무려 2주나 먼저 일찍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할리우드의 감독과 자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7년생으로 올해 54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 니콜 키드먼은 뛰어난 연기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입니다. 니콜 키드먼은 16살이던 1983년 부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해 다양한 영화에서 활약상을 보이며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과 함께 2번의 에미상, 5번의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카데미상에 4번이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000년대부터 계속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2020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녀에게 수백억의 캐스팅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는 이 제안을 단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거절했는데요. 제안이 들어온 역할이 바로 중국의 최대 영화 제작사인 완다그룹의 신작 속 여주인공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표면적 이유이며 숨겨진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감독에게서 작은 역할 제의가 왔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영화는 검열과 체제 유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중국의 영화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출연료 제한에 흔들려 출연을 결정했던 할리우드 배우들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국내에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로 이름을 날린 배우 밀라 요보비치는 중국의 유명 배우와 함께 루키스라는 영화에 출연했으나 중국 영화 특유의 시대착오적 스토리와 낮은 퀄리티로 흥행에 참패했으며 우리나라에서 다이하드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브루스 윌리스 역시 중국 전투 비행단의 이야기를 다룬 대폭격이라는 영화에서 할리우드의 또 다른 유명 배우인 에드리언 브로디와 함께 출연하였으나 중국 내에서 판빙빙의 탈세 스캔들이 벌어져 주연인 판빙빙이 구속되면서 중국 정부의 검열에 의해 개봉조차 취소되는 망신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미리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서 현명하게 중국이라는 덫을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혹을 뿌리치게 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한국 감독의 역할 제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역할한 감독, 바로 한국 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대한민국의 감독이자 모호필름의 대표로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봉준호와 함께 충무로 르네상스를 일으켜 한국 영화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일명 한국의 5대 감독 중 한 명입니다. 니콜 키드먼은 이 박찬욱 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인 스토커에 출연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영화계 거장 토니 스콧 리들리 스콧 형제가 제작을 맡고 프리즌 브레이크의 주연으로 유명한 웬투어스 밀러가 각본을 집필하였으며 니콜 키드먼 외에도 주연으로 미아 바시코프스카, 매튜 구드가 출연했습니다. 스토커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됐습니다. 이 영화 니콜 키드먼의 캐스팅 비화가 알려지자 미국의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 감독의 퀄리티는 남다르다. 중국의 비양심적인 퀄리티에 영화의 할리우드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고 니콜 키드먼이 자란 나라인 호주에서는 갖가지 커뮤니티들에서 소중한 니콜을 중국의 늪에서 구해준 박찬욱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박찬욱 감독과 한국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댓글 반응들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